금요일엔 퀴즈다. 팍스 인베스트레이너 금요일 방송 맡고 있는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어김없이 또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금요일 퀴즈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배웠던 사실들 제대로 다시 점검해 보면서 진짜 내 지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또 얼마나 중요한 요일인가요? 다음 주 장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퀴즈만 풀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주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제대로 뽑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말 중요한 우리 주인공들 모셔봐야 되겠죠. 주식 초보에서 어느덧 주식 요정, 이제는 수익 요정으로까지 거듭나고 있는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드려야 될 텐데 세란 씨 먼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란 버핏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주원 씨랑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만나 봬요. 하지만 네. 물론 시청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의 시작과 끝에 인사드립니다. 발빠르게 찾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네, 주사인 볼트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봤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이번 주에는 사실 우리가 중간에 하루 좀 쉬었잖아요. 네.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휴일이 있는 게 그렇게 막 반갑진 않거든요. 두 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 방송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약간 집에서 혼자 막 공부를 하고도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5월 1일 쉬었습니다. 쉬어서 좋았어요. 쉬어서 좋았다. 에너지 그만큼 잘 챙겨온 거니까 그러면 오늘 종목을 공부 아주 많이 해서 제대로 챙겨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오늘은 아주 제가 추천하는 섹터의 핫 이슈까지 제가 파헤쳐 왔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원 씨는 어떠셨을까요? 저도 일단 쉬니까 쉬는 점은 너무 좋았는데 이 쉬는 기간 동안 감이 한 군데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운동처럼 하루만 안 해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다음 주를 위해서 재정비하는 시간도 갖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모범생 같은 답안을 내놨는데 사실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우리 두 분이 어느덧 방송에는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방송인다운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희를 위에만 보시겠지만 방송인들의 복장이라 함은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에 그 복장이 조금은 특이한 그런 건데 이 두 분이 아래로는 바지를 또 껴입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입다 보니까 또 옷이 저한테 딱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 회사에서 좀 가려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게 진짜 이제 찐 방송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방송인으로서의 의상들 갖춰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두 분 공부도 제대로 해왔으니까 퀴즈 잘 풀 수 있다? 어떻게 각오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팀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팀으로 출전하는 게 또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합을 그래도 한 달 정도 맞춘 만큼 오늘 퀴즈도 합을 맞춰서 아주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클리어 해보겠다. 자, 그래도 뭐 하면서 경쟁심이 조금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무 평화로울 것 같은데 주원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좀 경쟁을 해볼까요? 제가 언니를 지금 항상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앞서서 한 발 앞서서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주사인 볼트니까 한 발 정도 말고 네. 더 훅훅 앞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노력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일단 이번 주 좀 이야기를 먼저 해봤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주식을 하기 전에는 휴일이 있으면 무조건 좋고 이랬는데 휴일이 하루 있어 버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쉬는 동안 다른 나라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반영을 못하고 다음에 반영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까 이러면서 좀 점점 더 공포심리도 생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주 4일째 체험판 3주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이 꽤나 큰 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4일만 거래를 하는 게 3주 연속이 된다? 조금 두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오늘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장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뭐 코스피, 코스닥 다 계속해서 뒷심이 참 아쉽다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 바로 직전이었던 4월 30일에도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거의 상승분 다 반납한 채로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심지어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죠. 오늘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면 코스피 오늘 0.7%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강하게 시작을 했지만 꾸준히 상승분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만 하더라도 FOMC 회의 결과를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잘 소화를 하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들 위주의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이 흐름이 끝까지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락 전환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했던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굉장히 외국인들 움직임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장 중반에 서로 움직임들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굉장히 어지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가 전강 후약 이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를 그래도 좀 보여줬습니다. 서비스업에 네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이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네이버 쪽으로 외국인 수급 쏠린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그래도 오늘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호실적을 기록해 주면서 네이버는 물론이고 카카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창 연 김에 지금 코스닥 수급까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사실 오늘 코스닥도 전강 후약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뭐 수급도 지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매도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거의 매도하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시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기관이 그래도 조금씩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매수 규모를 확대해 주긴 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릴 만큼의 힘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더 이야기들 나눠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했던 게 지수에는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오늘 입국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먼저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봄이 왔네요. 라는 멘트를 던지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확대가 됐었죠. 이게 단순히 그냥 계절적 의미의 봄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서의 봄이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주들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증시가 계속해서 아주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다 보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힘들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한미반도체 2%대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나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코스피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기아, 현대차, 자동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기관 매도세가 지금 자동차주로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지수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반면에 그래도 코스피의 낙폭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에 조금 보탬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KB금융, 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어제 이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실망감에 하락 마감했었던 저 PBR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밸류 프로그램 실망스러울 수는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은행주들은 아직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 밸류 프로그램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은행주에서는 주주 환원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규제인데 지금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 보여주는 이 상황이 은행주에는 나쁠 게 없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들 나오면서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오름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수를 두고 굉장히 엇갈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시장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이 뭐 FOMC 회의도 지나갔고 큰 산들 다 넘겼는데 참 시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박스 인베스테이너들이 제대로 된 종목 챙겨왔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희와 긴밀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창구를 또 마련을 해뒀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문자 샵 3989로 업사부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박스 인베스테이너들과 더 깊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안내 이 방법이 조금 잘 안 나간다라고 하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PD님이 방송 끝나면 바로 또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잠시 후 퀴즈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 이제 정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내용들 새로 배웠는데 요거를 제대로 복습을 해놔야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의 특징.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추세선, 이 부분 참 중요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추세선의 특징,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한 번 진행이 되고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네모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신뢰성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오, 바로 단번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와우.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주원 씨가 먼저 치고 나가는데요. 확실히 앞에 오프닝에서 했던 말이 틀린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에게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한 발 앞서 나가는 동생을 보면서 언니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제가 2발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오. 두 문제 제가 맞출게요. 좋습니다.
자, 한 발 앞서 있는데 두 발 더 내가 앞서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보여줬으니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네. 배웠는데 이걸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볼까요? 자, 네. 맨 위에 있는 이 추세는 어떤 추세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 오, 바로 맞춰줬어요. 자, 한 발 일단 따라잡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발 어떻게 네. 될까요? 누가 맞히게 될까요? 평행 추세. 평행 추세. 네. 평행 추세. 뭐 이것도 맞죠. 횡보 횡보, 추세. 횡보. 네, 어, 우리가 횡보. 주식시장에서 횡보, 개걸음을 맞아요. 걷는다라고 많이들 하죠. 네. 옆으로 갈 때 횡보 추세선. 그러면 마지막. 하락 추세선. 이건 뭐 설명할 그렇죠. 것도 없다라는 네. 하락 추세선 맞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이 추세들을 배웠었죠. 상승 추세선, 횡보, 평행 추세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 세 개의 패턴들을 배웠습니다. 자,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추세선은 그 길이가 네모할수록 네모가 높다. 이 네모와 네모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추세가 계속 이어질수록 더 신뢰성이 높다 생각해서 길이가 길수록 신뢰성이 높다? 오, 정답입니다. 추세선은 오. 그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자, 지금 언니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발자국 봤어요, 세 발자국. 자, 주원 씨, 이거 네. 어떡하실 건가요? 잠시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금방 따라잡을 따라잡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는 순간 세란 씨 눈에서 날 절대 못 따라잡을 텐데 라는 그 눈빛을 봤거든요. 저도 느꼈어요.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가 길다는 것은 자, 위에서 추세선은 그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네모 이것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실 위에 있는 말에서 네. 거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주가가 향하는 방향이 강하다? 오, 힘이 강하다? 오, 그 정답입니다. 힘이 강하다. 주가가 진행되는 방향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네. 자, 그게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강해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자, 사실 뭐 여기까지는 몸풀기였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또 뭐 퀴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배기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어려워 보이는 뭐 영어도 써 있고요. 요런 그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5월 위기설을 공부를 하면서 방송 화면에 쓱 나왔었던 차트였는데 원래 5월 하면 뭐 세린 메이라는 말도 있죠. 5월에는 팔고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뒤로 거의 뭐 연말까지로도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감, 공포심리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세린메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더한 상황이죠. 5월 위기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포가 큰 지금 이 시장. 그러면서 이걸 배웠는데요. 자, 2년 최고치라고 되어 있는 이 화살표. 뭐가 2년 최고치인 걸까요? 아무래도 위기라고 하니까 네. 하락에 약간 베팅하는 게 2년 최고치다. 어, 그래서 하락 베팅. 하락에 베팅하는 게 2년 최고치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와우. 하락에 베팅하는 지금 그런 물량들이 이게 미국 시장의 얘기인데 하락에 네. 베팅하는 물량이 2년 최고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웠던 게 아닌 게 영어로 다 이미 써 있긴 맞아요. 했었어요. short interest. 여기까지만 해야 발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유학하셨네요, 아우, 다행히 발음만 좋아요. 자, 지금 정말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도 역시나 방송 화면 중에 슥 하고 나갔었던 차트였는데 자, 일단 뭐 아래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죠. 네. 21년 1월 그리고 22년 1월, 23년 1월까지 계속해서 무언가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23년도부터 하락하고 있고 네. 이제
더 추세로 지금 화살표로 보여줬죠.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대체 이건 뭘 나타내는 차트인 걸까요?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였지라는 사이좋게 대답해 볼까요? 아니 저 모르겠어요. 주원 씨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이거 연준의 영래포입니다. 오, 연준의 와. 영래포. 오, 정답입니다. 네. 자, 이 연준의 영래포. 일단 연준의 영래포는 뭘까요? 자, 이걸 뭘까요? 알아야죠. 아, 연준. 여러분. 연준이 미국에 돈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래포. 영래포가 뭘까요? 자,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절대 지켜야 되니까 제가 잠시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래포라고 하는 건 일단 뭐 연준에 이론적으로 좀 연준에게 돈을 맡기는 걸 요거 자체를 영래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금을 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즉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는 연준으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하지만 23년도부터 지금 연준에서 돈이 밖으로 수수수수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만 보게 되면 지금 시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되게 시중에 유동성 공급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연준은 동시에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래포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방송 중에 너무 빠르게 후루룩 지나갔었기 때문에 이게 뭐였지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참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네모칸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주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빈칸 하나씩 풀어볼까요? 스태그플레이션, 네모와 동시에 네모가 오르는 네모 상황. 뭘까요? 사부님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높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이렇게 고물가 상황. 고물가 상황. 네, 그러면 하나는 뭘까요? 근데 경제 불황이 오면 아무래도 시장이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라고 정답입니다. 이거는 두 분이 합작하면서 맞췄기 때문에 누가 정답을 맞췄다. 이렇게 또 두 분이 사이가 좋으면 저는 괜히 또 찢어놓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아주 우정으로 정답을 맞춰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불안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죠. 두 분이 사부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떠올리면서 아주 딱딱딱딱 맞춰주셨는데 지금 배웠던 게 스르륵 다 생각이 나셨나 봐요. 주원 씨 어떠셨어요? 일단 사부님이 이걸 되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셔서 너무 기억에 딱 박혔고요.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아주 나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는 멘트였습니다. 우리 세란 씨도 지금 배웠던 게 딱딱 생각이 나면서 정답을 맞췄던 것 같은데 세란 씨는 어떠셨어요? 약간 하지만 우리 주원이의 답변을 들으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가 생각나는데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우리 사이버 수업보다 낫다. 저는 이번 주에 사이버 수업으로 열심히 들었지만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낫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수업에 참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혼자서 집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괜히 좀 힘들죠. 자꾸 내 집중력도 흐트러지는 것 같고 괜히 딴 길로 새고 이러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같이 열어뒀습니다. 문자 샵 3989로 업사부 세 글자 보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열어뒀으니까요. 이쪽으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부의 이 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드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소환되는 게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가장 그때 골이 깊었던 때였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네.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70년대 초반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두 개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해냈다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 두 개의 사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일 쇼크입니다. 오, 오일 네. 쇼크 맞죠. 네. 근데 두 개니까 1, 2차, 1, 2차, 쇼크. 자, 이거는 뭐 세란 씨가 정답을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안 돼, 안 이런 돼요. 건 보통 우리가 그럼요. 전문적인 정확해야죠. 용어로 주워 먹었다라고 하죠. 잘 다들- 저어 먹습니다. 주워 먹는 거 맛이 어떤가요? 아, 너무 달아요. 원래 3초 안에 먹으면 되잖아요. 저 1초 만에 먹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 돼. 아주 안전하게 먹었다. 나 배탈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정작 지금 배가 아픈 건 주원 씨인 것 같아요. 제가 주원 씨는 배가 어때요? 아프네요. 아니, 제가 맞췄는데 어, 1차, 2차 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안타깝다. 제가 그쵸. 그 뒤는 쫙쫙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거 오일 쇼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원 씨가 맞힌 거긴 한데 이게 또 퀴즈다 보니까 정확해야 되죠. 자, 주원 씨가 요거를 지금 칼을 갈고 다음 문제 또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보면 1, 2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 흐름을 좀 더 잡아볼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를 않죠. 네. 물가가 높아지네. 이걸 좀 잡아야겠네. 시중에 있는 돈들을 끌어 모아야겠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나오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 시장의 돈들이 연준이나 은행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적게 받기 때문에 약간 경제가 성장이 어려워서 결국 증시까지 폭락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해를 잘 하고 있네요. 정답입니다. 와우.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 영향이 주식시장에까지 미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됐었죠. 아주 공부를 너무 잘해왔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 아래, 위, 와. 아래. 자, 업, 다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마다 업인지 다운인지 요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경기 호황이라고 할 때는 소비 투자는 어떻게 되고 물가는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호황이니까 호황이니까? 둘 다 많이 쓸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소비 투자도 위, 네. 물가도 위인 올라갑니다.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소비 투자도 위로, 물가도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보통 경기 호황의 상태를 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경기 호황인 상태, 보통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우. 와우. 조금 와우. 더 한번 F 발음 제대로 해볼까요? 인플레이션. 와우. 좋습니다. 와우. 자, 좋아요. 소비 투자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경기 불황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경기 불황이면 다들 약간 저금하거나 돈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 투자는 낮아질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결국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 상태는 영어로 디플레이션. 어디 살다 오셨어요? 저 인천에서 살다 왔어요. 인천 토박이, 예. 인천 네이티브, 예, 예. 좋습니다. 자, 경기 불황, 소비 투자 감소하고 물가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상태를 보통 경기 불황이라고 하죠. 자,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거의 세란 씨가 독점해서 다 맞춘 상황이라서 주원 씨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디플레이션 잘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아쉽네요. 이 영어 발음 발음이 좋다. 좋은 영어 발음이 있었는데 아하. 지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원 씨를 위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문제로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앞에서 요약했던 대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경기 침체,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이 상태를 더 길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길어질까 봐 두려워지는 게 뭘까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고금리 시대 아닐까요? 고금리의 장기화.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지금 너무 고금리의 길어요. 장기화가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화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그 요인들이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걸까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재정 지출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재정 지출, 지금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각국들이 다 재정 지출은 높이고 네.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전쟁이 많잖아요.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랑 이란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물가 상승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부분이죠.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 충돌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유동성? 정답입니다. 시장 안에 돌고 있는 돈들, 그게 네.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유동성,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한 이 식량 가격의 상승, 또 에너지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사실 각국의 정부들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을 겁니다. 물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경기는 어떤 모습을 띠길 바라면서 이 금리를 올렸을 겁니다. 대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상하면 시장에 돈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물가가 조금 상승하던 게 안정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걸 보니까 이에 비해 우리 물가가 안정됐지만 경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침체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술형으로 아주 잘 풀어냈는데요. 진짜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이 금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물가를 좀 잡고 싶었던, 안정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고, 물가를 잡고자 한다라는 건 그동안의 물가가 너무 높았다. 즉 경기가 잘 너무 불타듯이 활활 되고 있었으니까 이걸 조금 진정시키고 싶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 경기 위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얻고자 했던 바, 이루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제가 반대로 한번 쉽게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도 네. 주워 먹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를 안정적이지 않고 자극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대로 주워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자, 물가 자극, 경기 활성화 정답인데요. 자, 주원 씨, 네. 아까 드디어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분?
이게 또 복수라고 하기에 또 아쉬운 게 제가 또 알고 있었다. 아, 그래서 고작 계속해서, 이런 네. 걸로는 복수 축에도 못 낀다. 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 기대해 봐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원 씨가 어마어마한 펀치를 좀 날려줄 것 같은데 세란 씨 단단히 좀 배에다 힘 좀 주고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럴까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네요.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한들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느덧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에 또 빈칸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경우들은 경기가 참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너무 불타오르고 있어서 금리를 인상했던 건데 반대로 경기가 나쁜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네모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가 나쁠 때 금리까지 올리면 아무래도 경기도 나쁜데 금리도 비싸니까 소비도 잘 안 할 것 같고요. 네.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경기가 더 침체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한 대로 됐네요.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세란 씨가 마지막 정답 맞춰줬습니다. 소비, 투자, 고용, 둔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는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세란 씨가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딱 맞춰줬습니다. 지금 두 분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도 문제 너무 잘 풀어줬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분 분명히 처음에는 주식도 잘 모르고 뭔가 이런 분들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게 된 거죠? 주원 씨,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심했다고 보면 심했을 수 있는데요. 사부님이 계속해서 이제 1대1 과외도 해주시고 우리 5시에 있는 1대1 과외도 있었고 또 우리 여벤져스 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만큼 제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만큼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사부님이 특별 비밀 과외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쑥쑥 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언니의 힘을 보여줬던 우리 세란 씨. 세란 네.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주식만 막 사다가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시장도 읽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다 봐야 되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저희가 오픈 카톡방 샵 3989 업사부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노란 톡방으로 네, 우리 문자로 샵 3989 업사부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혼자서 방송만 보고 하다 보면 조금 지치게 되는 순간도 있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헷갈리시는 그런 상황들도 직면하게 되는데요. 소통의 창구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업사부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 그리고 종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우리 두 분이 어떤 섹터 또 종목 챙겨오셨을지 궁금한데 우선 섹터부터 확인해 볼게요. 세란 씨, 오늘은 네. 어떤 섹터에 주목하셨나요? 요즘은 우리 업사부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슈퍼사이클에 탑승한 종목이죠. 저의 추천 섹터는 조선입니다. 오, 조선주. 지금 사이클 너무 좋죠. 네. 자, 조선주 왜 주목하고 계시는지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 국내 조선 3사 2020년 시작된 호황으로 이미 3, 4년치의 수주량을 다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우리 건조 가격이 비교적 높은 친환경 선박 발주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는 우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서 국내 조선업이 반사이익이 누릴 것이란 전망과 강달러 또한 호재로 여겨져서 오늘의 추천 섹터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조선주 지금 긴 사이클의 초입에서 상승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세란 씨가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섹터로 조선주 열어주셨고 그러면 주원 씨는 다음 주에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선택한 종목은 테마는 휴대폰 부품입니다. 월요일 디스플레이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이번에도 휴대폰 테마를 선정해 봤는데요. 휴대폰 부품, 휴대폰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종목들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부품주는 유리기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까지 다루는 기업이 많은 만큼 4차 산업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뿐만 아니라 애플도 AI가 탑재된 핸드폰을 출시를 발판 삼아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용 프로세서부터 부품을 다루는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휴대폰 부품 테마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밤사이에 애플이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국내 애플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지금 섹터는 공개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이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란 씨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우리 한화오션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으로 이번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이 58.6%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의 3.6배에 달하는 52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 3사인 우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또한 요즘 조선주의 핫 이슈죠. 우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놓고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3단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입찰은 우리 수주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방산 시장의 특수선 제작 기술력을 입증하는 무대로 활용할 텐데요. 이는 10년간 세계 특수선 시장 규모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만큼 정말 큰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말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 우리 고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유출된 도면이나 자료 가운데 군사 기밀이 있다면 보안 감점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안 감점이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지금 고발전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제가 오늘 선정해 보았고요. 바로 전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2,500원에 매수하여서요. 목표가 442,800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28,3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란 씨 종목 확인했습니다. 주원 씨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저의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이 아모텍 왜 아모텍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최근에 제가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텍 해외까지 수출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모텍 어떻게 공략할까요? 저는 매수가 7,700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7,000원까지 찍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11,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7,000원대로 떨어지면 손절하고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모든 내용들 다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희랑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방송도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